사실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아마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백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말 너무 쉬워서 정보가 잘 없을 정도인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저희가 요즘에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이제 막 입문하거나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꼭 내야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간단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 한 80% 이상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사업자를 내본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물론 사업하시다가 직장 가신 분은 예외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게 되면 괜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세금은 어떻게 하며, 저도 약간 이런 걱정을 제일 처음 사업할 때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아마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사업자를 내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무슨 재화를 판매하거나 그렇게 해서 소득을 얻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업자는 꼭 내야 됩니다. 심지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도 한 번, 두 번, 세 번 파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20번, 30번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사업자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근데 중고도 일부러 싼 시기에 많이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불법으로 하거나 그렇겠죠. 어쨌든 재화를 판매하면서 소득을 내는 행위는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스타 마켓이나 블로그 마켓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사업자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부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업자 없이 판매하다가는 진짜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시면 꼭 사업하시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시거나, 그냥 내가 사업자 없이 판매를 했는데 이미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소득도 생겨버렸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 발생 기점으로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내고 판매하시다가는 가산세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무지하게 사업을 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봤고, 저도 옛날에 사업 처음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다 납부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이런 것들 얘기만 해드리고 이번 영상은 그냥 맞춰보려고요. 우선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는, 간이 사업자는 그냥 말 그대로 간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혜택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금을 신고하는 시기도 일반 가세자보다 적고요. 그래서 세금을 1년에 부가세 한 번, 종소세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 유리하죠. 세율 자체가 되게 낮고, 그래서 세금을 정말 간이 가세자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간이가 무조건 좋으냐?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간이가 좋죠. 간이가 좋은데 100% 그렇진 않고요. 이제 부가세 환급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가세자는 그런 게 불편하고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는 간이가세자의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복수구매나 대량구매 아니면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의 거래는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만 사실상 세율 자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하시면 해외 구매 대행이시라면 무조건 간이가세자로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이가세자의 단점, 그게 일반 가세자에선 장점이 되겠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면 대량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간이는 불가능하니까 큰 거래건들은 일반 가세자들이 따기 쉽다. 이런 큰 거래건들은 재구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재구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친절하게 서비스만 잘 해주시면 정말 단골 유치,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이런 단골 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일반이 좋아요. 업체는 계산서 발행 안 하면 거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도 일반 나름의 장점이 있다. 근데 처음 한다면 이런 거래가 종종 보이긴 하는데 정말 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면 무조건 전 간이가 낫다고 봐요. 해외 구매 등에서는. 다른 사업에서는 일반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거나,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환급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사업자가 받기가 좀
좀 더 쉽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얘기가 어려우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부분부터 하나하나 접근하세요. 간이가 좋으냐 일반이 좋으냐 뭐 이런 것들, 간이가 세금을 많이 내냐 작게 내냐, 일반이 많이 내냐 작게 내냐, 처음 사업자를 낼 때는 간이가 좋으냐 일반이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간이가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고 일반을 내어버렸다, 그것도 아마도 어느 정도 기준의 매출이 되지 않으면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 저도 그 기준은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이 가세자인 상황에서 매출이 작년 기준은 4,800이었는데 이제 8,000일 거예요. 연매출이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일반이 전환됐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서 이게 나쁘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거니까 그거는 또 청신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일반 내셨고 간이로 전환하는 것도 참 애매하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일반 기준의 매출을 넘어가 버리실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뭐 그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